안녕하세요. 성우 임진흥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호랑이 해입니다.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들 소망하시는 모든 거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랑이의 기운을 받으면 우리가 힘들 때 못 이길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도 올 한 해 왠지 저한테 좋은 일이 많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하루하루 소중하게 갖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월 3일 새해 벽두부터 대교 어린이TV 10기 전속성우 공채 1차 시험이 공지가 됐죠. 자,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생각하고 계신 거에 조금이나마 조금 도움이 되도록 간략한 가이드 영상 역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 연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여자 연기 구분할 거 없이 이번 포인트에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재미입니다. 항상 재미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연기를 조금 더 순수한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건 곧 너무 테크닉적인 면에 치우친다기보다는 어린아이의 감성에 어떻게 하면 더 접근할 수 있을지 조금은 순수한 마음으로 재밌게 접근하시면 훨씬 더 다양한 연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바로 남자 1차 시험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박괴짜 40대 허스키 목소리가 매력적인 외계인 괴짜 박사입니다. 40대니까 너무 노인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허스키 목소리가 매력적이라고 하네요. 매력적이라는 건 친근하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허스키 목소리는 약간 쉰 목소리라기보다는 약간 풍성하게 공기를 충분히 좀 배출하면서 소리를 펑퍼짐하게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계인 괴짜 박사인데 엉뚱한 면이 있죠. 하지만 아이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는 캐릭터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군, 잘 봐라. 이 떡이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세계.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자, 그림 막 그려보세요. 벽을 빠져나가서 자, 떡 두 개를 연결할 수가 있는 거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 아이들 앞에서 정말 신기한 마술 공연을 한다라는 느낌을 갖고 이 단문을 해보시죠. 동작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떡을 어떻게 연결시킬지 디테일하게 동작을 상상하시고요. 아이들을 직접 앞에서 실현한다라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가 한눈 파는 사이 떡을 먹고 무한한 듯 아이쿠 미안 이 4차원과 5차원 그리고 6차원을 내가 먹어버렸네. 이거 어떡하지? 아이들은 아마 그걸 먹으면 어떡해요? 막 그러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푸근한 마음으로 조금 창피한 듯 무한한 듯 느낌을 가져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허스키 목소리가 매력적인 외계인 괴짜 박사. 첫째도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친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팁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런 4차원, 5차원 이런 과학적인 사실을 마치 재미있는 아이들한테 신기한 마술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또 밉지 않은 식탐까지 있는 조금 좀 엉뚱하지만 친근한 그런 외계인 캐릭터 박사로 잡아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상해. 60대 정신분열로 남자지만 가끔 할머니 목소리가 나오는 캐릭터. 이것도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기본이지만 할머니 목소리가 나와야 되겠죠. 자, 할아버지는 뭔가 60대니까 아까 1번보다는 조금 연령대가 높고 진짜 노인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말투 항상 신경 쓰셔야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말투. 아이 누구냐 할머니 목소리 여기서 나옵니다. 아유 미안해라. 이게 나 때문이야. 어떻게 하시든 좋지만 이 할머니 뭔가 꼬부랑 할머니고 낭창낭창하고 뭔가 애교스러운 면도 조금 있는 그런 어여쁜 할머니로 하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소리 지르지 말고 정중하게 어깨라도 툭툭 칠걸. 만나서 반갑네 풀러. 약간의 꼬부랑 할머니처럼 또는
호호 할머니처럼 약간의 턱이 빠진 듯한, 그러면서도 나긋나긋 조금은 애교 있는 목소리를 섞어주셔도 굉장히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비상 상황이다. 갑판으로 나와. 망나니나 참깨 나대로 출마. 아이고 뭘 이렇게 꿈을 가리고 있어. 약간의 혹부리 할아버지 같은 느낌으로도 하셔도 되고, 조금 좀 덜렁대는 할아버지로 하셔도 되고, 요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그 말투차를 미묘하게 변화를 시키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단문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노래 아시나요? 예전에 하춘화 선생이랑 고봉산 선생이 불렀던 영감 왜 불러? 뒤뜰에 키워놓은 병아리 한 마리를 쬐어 어쨌긴 어쨌지 몸수 뭐 잘했군 잘했어. 이 혹시 노래 기억나시나요? 그런 것처럼 정신분열이지만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목소리를 아주 유연하게 재미있게 표현하신다면 정말 여러분들 한 단계 연기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 단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3번 걸령 20대 열혈남아 최고의 용사지만 인정을 못 받자 잘못된 지침서로 수혈을 한다. 이것도 정말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대원방송도 그렇고 대교에서도 20대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열혈이라는 건 어떤 인격적으로 완성된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뭔가 자존심 강하고 자기만의 줏대와 결기 이런 게 있는 캐릭터죠. 하지만 뒤쪽에 뭔가 진짜 내가 한 게 보여주겠어 이랬는데 뒤에 우스꽝스러운 닭 울음으로 정말 또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대본이 아닐까 생각이 나는데요. 자, 한숨 쉬면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디 한번 마음껏 비웃으려 그래. 내가 증명해주지. 나 혼자 영웅의 길을 완수하겠어. 반드시 자존심의 상처를 회복하겠다라는, 이게 뭐죠? 열혈의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집중 호흡하면서 결기와 자존심. 아마 대원방송 할 때도 많이 이런 캐릭터를 좀 보셨을 거예요. 완성된 캐릭터는 아니지만 자기만의 길을 걸으려고 하고 자존심이 강한. 그러면서 지침서를 봅니다. 영웅의 길 가라사대 천국과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 닭처럼 울어라. 뭔가 조금 이상한 듯하죠? 약간 좀 빈 듯한 지침서지만, 하지만 이 사람한테는 이 지침서가 마치 성경 말씀과 같은 강력하게 다가오겠죠. 천국과 가장 가까운 곳? 그래, 바로 저 언덕이야. 뭔가 뒤통수를 치는 섬광과 같은 해안이 떠오른 거죠. 저 언덕! 그러면서 그 언덕을 어떻게 오르나요? 힘있게 정말 역경을 딛고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주셔야 돼요. 오른 다음에 뿌듯하죠. 좋았어? 자, 시작한다! 정말 뭔가 비상할 것 같은, 엄청난 수련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당차고 결기 있게 했다가 마지막 닭 흉내는 어떻게 되나요? 반전의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정말 어렵게 오른 그 높은 언덕에서 정말 힘있게 수련하는 거랑은 너무나 다른 이런 닭 흉내를 반전으로 해주시면 너무나 재미있게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4번 볼까요? 지호. 10대 공부보다는 음악이 더 좋은 반항아 그리고 독백으로 설명됐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한번 잘 읽어보시죠. 1인칭 주인공 나레이션 시점으로 담담하게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요. 이른 새벽 조깅 복장을 하고 집을 나온다. 학원 일정이 마무리되면 새벽 1시. 4시간을 자고 조깅을 핑계 삼는 건 부모님 의심을 사지 않고 내가 만든 유일한 시간이자 기회이다. 그까지 참 줄이면 그만. 지하철 물품 보관소에 숨겨둔 기타를 꺼내 아직은 어스름한 놀이터에서 홀로 기타를 친다. 요즘처럼 추운 날이면 손가락이 아프지만 그래도 즐겁다. 급하게 땀을 내는 시간 10분을 제외하고 하루 50분. 그 50분을 기다리며 나는 하루하루를 버틴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기 지문에 음악이 더 좋은 반항아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비행 같은 느낌을 주실 필요는 없어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건전하고 정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면서, 비록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음악이지만 그것만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정말 소중한 순간을 위해서 학원, 그리고 이런 모든 힘든 학생으로서의 본분도 다 하면서 잠을 줄이면서 연습을 하는, 정말 순수하고 건강하게 앞날을 개척하는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게 바로 대교식 반항 아닐까요? 정말 멋진, 순수한, 풋풋하게 자기의 느낌을 여러분들의 가장 편안한 느낌으로 솔직하고 담담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는 공감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가 좋아하는, 정말 즐길 수 있는 한 시간을 위해서 나머지 시간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대범함과 풋풋함이 있는 그런 멋진 10대 청소년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자 시험 문제 정말 스피디하게 1번, 2번, 3번, 4번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재미있으셔야 되고 친근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껏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직접, 조카 있으신가요? 조카들 앞에서 직접 해보는 마음으로 이 연기를 임하신다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자 1차 시험 문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있으셔야 되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의 풋풋하고 순수한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번 통통 10세 남아,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통통한 너구리 캐릭터라고 나와 있네요. 일단은 너구리라는 걸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단순한 10세 남아보다는 너구리는 어떤가요? 조금 넓적하고 퉁퉁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조금만 더 가슴도 좀 활용해서 약간 누르면서 좀 남아스럽게, 개구쟁이스럽게 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귀여워야 됩니다. 아이들의, 이런 동물이든 아이든 10대 요때 가장 관심 있는 게 뭔가요? 먹는 거죠. 먹는 게 없어지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진짜 답답하고 막 이렇죠. 이런 거를 너무 슬프게가 아니라 귀엽게 표현해 주시는 게 핵심 같아요. 첫째도 둘째도 귀여워야 됩니다. 빵이 한 개가 사라진 것 같은데? 내가 다른 거 몰라도 먹을 거 없어진 건 금방 알지. 세어보자. 본능적으로 먹을 걸 좋아하는 조금 귀여운 식탐이 있는 퉁퉁한 수컷 너구리의 느낌을 보여주셔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소리로만 하면 안 되고 몸도 조금은 좀 너구리와 같은 좀 뒤뚱뒤뚱 하는 느낌도 살짝 가미해 주시면 재밌지 않을까 됩니다. 크림빵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고 있죠. 그리고 크루아상, 팥빵 계속 세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좀 드리고 싶은 조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그냥 단순하게 숫자 세듯 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이걸 먹을 수 있는 기쁨에 차오는 듯한 느낌으로 해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다. 역시 팥빵도 맞아요. 그 다음에 크루아상 하나, 둘, 셋, 넷. 어디 갔어? 그 숫자 세는 거 정말 나의 즐거움을 인식하면서 재미있게 흥분되고 먹을 설렘을 갖고 숫자를 세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고요. 분명히 5개였는데 1개가 없어. 이런 것도 귀여운 아이의 식탐을 조금 투정하듯 떼쓰듯 귀엽게 표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2번 엔가르쇼 40대 왕을 중인 용의자로 불안하지만 표독한 왕비. 자, 네 단문 중에 이제 약간의 좀 악역이 나왔는데요. 아이들 동화라든가 디즈니에도 반드시 악역은 존재하죠. 자, 40대 왕을 죽인 용의자로 불안하지만 표독한 왕비래요. 표독한 게 무슨 뜻인가요? 뭔가 좀 사나우면서도 악독한 기운이 있는 왕비죠. 이런 왕비는
뭐 마지막에 뭐 반전의 의미라기보다는 악당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백설공주나 신데렐라나 어떤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든가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익히 말레피센트라든가 이렇게 봐왔던 어떤 전형적인 그런 그 왕비, 좀 깐깐하고 표독스럽고 차가운 왕비 혹은 마녀 같은 것도 괜찮죠. 그런 거를 좀 멋진, 좀 약간 섹시한 목소리도 살짝 섞어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돼. 나를 의심하는 건가요? 나와 왕 사이가 얼마나 좋았는지 세상 모두가 증언할 수 있어요. 여기 당차면서도 뭔가 좀 포스를 좀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악당도 뭔가 포스가 있으면 훨씬 더 느낌이 있겠죠? 조금 당차게 해주셔도 되고, 우린 늘 함께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있는 장면, 미술 작품에도 종종 등장하고, 확인해 보세요. 뭔가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단순한 악역이 아니라 뭔가 한 번 정도 릴렉스 하면서 빠져나갈 구실을 찾는 거죠. 그리고 심호흡한 다음에 뭔가 생각이 났어요. 모함이죠. 그런데 사실 난 호시니온이 좀 의심스러워요. 그는 늘 왕을 위험한 곳으로 이끌었죠. 왕은 몸이 약해서 감당할 수가 없었는데 말이야. 뭔가 음험하면서도 차가우면서도 마지막에는 내가 빠져나가는 거에만 만족하지 않고 정적이었던 이 호시니온을 모함하는 이런 음모적인 캐릭터도 표현해 주시면 아이들이 보면서 저 왕비 나쁜 왕비 분명하게 알 수 있게끔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던 모든 백설공주라든가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리고 복장은 어떨지, 그리고 체형은 어떨지 그걸 좀 생각하면서 재미있게 표현해 보시죠. 자, 3번 승비. 6세 여하고 호기심이 많은 개구쟁이다. 자, 여하고 6세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은요, 비 오는 날 싫어해요. 성인이 될수록 비 오는 날을 좋아하고 뭔가 우수해 졌고 싶고 이러지만 아이들은 안 그렇습니다. 왜?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싶고 정말 비 오면 안 돼 하면서 막 비가 안 오기를 소풍 가기 전날처럼 그렇게 막 기대하고 이럴 거예요. 이런 정말 아이의 놀고 싶어하는 파릇파릇함, 생생함, 생동감을 귀엽게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귀엽게. 자, 승비. 오늘은 밖에서 놀고 싶었는데 비 오는 날엔 재밌고 신나는 걸 못하잖아. 한숨. 그리고 계속 길게 한숨. 너무너무 지루해. 그런데 이 한숨을 어떤 뭐 세상 고민 다 짊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한숨이라기보다는 좀이 쑤시는 거예요. 진짜 투정해. 그런 아이다운 한숨을 좀 쉬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린 지루해. 비가 그치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 어쩌면 좋지? 요거는 6세 여하고 아주 개구장이면서도 귀엽고 정말 뛰어놀고 싶은, 정말 생동감이 계속 느껴지는 그런 캐릭터로 해주셔야 되고, 자, 그런데 자, 마지막도 정말 아이다운 신선함이 정말 드러나고 있어요. 우산은 비 오는 날에 젖지 않게 도와주고, 그럼 큰 우산을 만들어 볼까? 우리 동네를 다 덮을 만큼 큰 우산으로 그럼 축구도 할 수 있을 거야. 바로 그거야. 점점 아이다운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죠. 큰 우산, 마치 우리 동네를 다 덮을 만한 큰 우산을 만들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지 않을까. 유치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의 상상력엔 그만큼 한계가 없다라는 느낌으로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마음속은 어때요? 놀 수 있다는 희망과 정말 설렘과 기쁨이 계속 뭉글뭉글 피어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나가면서 엄마! 클전이 필요해요! 하면서 굉장히 즐겁고 신나는, 정말 이 아이 나름 속에는 나름대로의 유레카를 발견한 거죠. 그 싱그럽고 신선하고 계속 놀려는 아이의 파릇파릇하고 풋풋한
풋풋함을 즐겁게 표현해 보십시오. 이런 연기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비언어적인 요소, 표정, 몸짓, 그리고 호흡, 제스처가 다 포함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네 번째, 유나. 20대 내성적이지만 자기 표현은 확실한 캐릭터다. 자, 남자 4번도 그렇고 여자 4번도 그렇고 정말 좋은 단문이 나온 것 같아요. 자기 1인칭 독백. 이거의 핵심은 담담해야 되고 풋풋해야 되고 솔직함입니다. 영화든 드라마든 주인공이 독백하는 거는 정말 느낌이 집중을 요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주인공한테 집중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한 방법은 1인칭 독백이다. 한 평도 되지 않은 좁은 DJ 박스 안에서 마치 클럽에 온 사람처럼 춤을 추고 디제잉 페스티벌의 주인공처럼 나의 멘트는 쉬어본 적이 없다. 호기심에 모인 사람들은 처음엔 신기해하고 그 다음엔 웃는다. 이거 하면서 영상이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DJ 박스 안에서 정말 모든 젊음의 열기를 불태우는 DJ로서 몸동작 화려하고 모든 모인 사람들의 기운을 업시키는 생동감의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 화면을 채우는 솔직한 담담한 1인칭 내레이션이죠. 내 영상이 공유되고 실물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사람들은 나를 텐션업 소녀라고 불렀다. 디팡 이후 놀이동산 최고 스타의 탄생 순간이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한테 에너지를 전달해주고 업시키는 멋진 캐릭터죠. 그리고 많은 인기와 더불어서 연예인 같은 인기와 자존심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캐릭터죠. 하지만 난 그런 시선, 아니 관심이 불편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요.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남 앞에 정말 화려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왠지 자기는 혼자 있는 게 좋고 이건 나의 진정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라는 약간의 자아의 부딪힐 속에 약간의 혼란이 있는 모습이죠. 건강한 혼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상을 무슨 삶의 의욕이 꺾인다거나 이렇지 않고 조금은 더 20대로서 반드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나의 진정한 본 모습은 뭘까? 이걸 찾아가는 모습으로 건강하고 진실되게 순수하게 표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 4번 내레이션 할 때는 이 내레이션을 할 때 깔리는 화면은 어떨 건지 그걸 꼭 생각하면서 화면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솔직한 주인공의 1인칭 독백을 입힌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쁘시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1번, 2번, 3번, 4번 남자, 여자 이 대본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 연기를 조금만 더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해 보시죠. 여러분들한테 조카가 있으신 분들은 이 단문을 한번 조카 앞에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 5살, 4살 조카면 더 좋겠죠. 그리고 아이들 마음으로 순수하게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접근하면 너무 테크닉적인 면은 보다는 솔직한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엔 4문장 남녀 모두 너무너무 재미있고 반전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기 역량을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좋은 대본이 출제된 것 같습니다. 끝까지 즐겁게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고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끝까지 준비 잘 하셔서 대교 시험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대교 시험에 합격을 하면 장원급제했다라는 말이 들을 정도로 참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하지만 어린이 채널이라고 한정 지을 필요 없습니다. 이걸 준비하는 과정 자체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연기자로서의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즐겁게 준비하시고 자신 있게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민년 호랑이해 하루하루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드림액트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